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스몰 딜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이 불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요.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FOMC는 미국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저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요. 또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목에 써드렸듯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공지를 해드리면은 강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제 채널 페이지 오시면은 요 커뮤니티 들어가서 요 본문 내용 보시면은 벌써 뭐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본문에 요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이고 오후 3시부터 5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유한타증권 본사 2층 전문성 룸이고요. 이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주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주도주랑 추세 매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90일 휴전에 합의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화를 이어가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번 스몰딜이 엄청나게 큰 뭐 해결책을 가져온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제가 이 정도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부분에 선물로 들고 왔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미국은 관세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원래 오늘이죠. 근데 관세 부과하는 부분을 연기해 주는 거 조금 밀어주는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때 90일 휴전했을 때 작년에 12월 초에 90일 휴전한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끝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금융 서비스나 뭐 이쪽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금융 쪽을 개방하는 부분이나 얘기가 오간 건 있어요. 진전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대화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된 게 없어요, 제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충분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팩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딥니까? 기존에 대화를 안 하고 장기전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여유롭지 않다는 거 확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12월에 부과되는 관세는 결정된 게 없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월 안에 좋은 대화가 오가서 또 지금처럼 2차 합의에 도달을 하거나 2차 합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들이 나와야 돼요.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일자 CNN에서도 중국에서 다음 달에 1차 합의문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화를 이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외교부에서도 경상 대변인이 이제 양국의 타협을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 배에 힘주고 있는 척해서 그러지 사실 트럼프도 굉장히 급하죠 이제는.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 전까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 여유롭지 않아요. 네. 서로 급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증시는 경계감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한번 치고 달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미증시가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거예요. 최고를 갱신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스몰 딜을 했는데 뭔가 딜은 딜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딜이라고 자꾸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은 휴전한 그 작년에 휴전했을 때랑 별 차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이게 팩트니까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완만해지고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지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며칠 좀 기다려야 되는 거, 한 다음 주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위쪽으로 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호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성, 악재성으로 이슈될 수 있는 게 WTO에서 기존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이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확정됐다는 게 중요해요. WTO에서 그 프랑스 에어버스 관련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인정을 한 거죠. 그동안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의 프랑스 에어버스, EU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미국의 보잉사하고 둘이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그 외에 뭐 저가항공 다 여러분들이 탑승해 보시면은 보잉 B737 항공기 그 기종이 나오죠. 737 뭐 B747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잉 777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777을 개조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활용을 했던 걸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 앞에 A가 붙습니다. 뭐 A380이라던가 뭐 A330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A가 붙으면 에어버스죠. 둘이 라이벌인데 에어버스사에다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봤다. 지난 15년간 이 부분을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라고 트럼프가 물고 늘어졌죠. 근데 이 부분에서 WTO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75억 달러에 대해서, 이 규모에 대해서 EU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은 이게 누가 해법이냐 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 좀 무리수를 많이 뒀죠. 지적재산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남들한테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EU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되냐 마느냐 굉장히 이제 시선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조 8,900억이니까 한 약 9천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8조 9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EU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그럼 미국하고 EU하고도 이제 관세 전쟁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공기 10%, 그리고 이제 농산물은 꼭 들어가야겠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표밭이니까 농산물이랑 공업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유럽이랑도 EU랑도 관세 전쟁이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스몰딜 정도는 나왔으니까 밀리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잘 버텼고, 뭐 오늘 정도에는 이렇게 계속 아래쪽을 두들기는 건 좋지 않거든요. 21선을 이탈한다거나 그러면은 26,700에서 26,600 사이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뭐 전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올라가려고 또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시도는 하지 않을까. 27,000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증시는 전 개인적으로는 위쪽 방향을 두드리지 않겠느냐. 마감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중에는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요. 이 갭으로 이렇게 돌파하긴 했지만 아직 21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럼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힘 받아서 다시 한번 8,2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이슈는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도 갭으로 21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쉬는 거기 때문에 21선 기울기가 꺾여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21선 기울기가 죽지 않았어요.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조정 구간이 아주 길지도 않았고 제가 조정이 좀 늦게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거고 21선 위쪽에 있고 뭐 오늘까지도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보합권으로 해서 그러면은 21선 터치하고 혹은 21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보는 부분도 반영이 돼 있고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는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위쪽으로 두들기면서 넘어갈 때 2090포인트는 사실 큰 저항은 아니에요. 여기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중요하지 않고 2130이 중요합니다. 이 2130을 넘어가면은 조금 더 강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2100 그 다음에는 이제 22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야겠죠. 2175포인트 위쪽으로 가면은 강세 구간이 또 연출될 수 있다.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쭉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2200포인트 이 위쪽 이 저항 구간을 한두 번 두들기더라도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당장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돌파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해서 이제 뭐 3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인하를 안 하고 한 달 정도 미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미뤘던 한 달이 드디어 왔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우리도 미국이 인하하면은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맞춰가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미국이나 글로벌 정세나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맞춰가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불황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현재 1.5%포인트란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인하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번만 더 0.25%포인트를 인하하면은 1.25가 되는데 이게 2017년에 있던 우리나라 사상 최저 금리예요. 1.25%가. 그러니까 이 사상 최저 금리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을 하는데 이걸 깨고 1%까지 내려가고 혹시 1%도 깨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라는 거는 상승할 때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때 지금은 경기 불황을 핑계로 해서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따라서 그냥 따라 올린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구간인데 선제적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비정상적인 거라서 이렇게 낮은 거지 경기가 이렇게
뭐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인상을 했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하하는 건 뭐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1%까지 가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제 기준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 1%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불안과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 다 고려해 보면은 가능성 있고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정도에 1%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경기가 좀 빨리 회복돼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 뭐 가능성 충분히 있고 2050포인트는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21선 위쪽을 유지하면 더 좋다. 그러면은 21선 위쪽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2060포인트 위를 유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간단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수급을 확인하시면 자,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시만요. 수급 동향을 확인하시면은 오늘은 그냥 관망세였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매수 유체도 없고 매도 주체도 없습니다. 금융투자가 500억 정도 매수하고 외국인 600억 정도 큰 금액 아니잖아요. 연기금도 뭐 200억 정도 큰 금액 아니에요. 어,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정도는 큰 금액 아니고 관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추세적으로 좀 코스닥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6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외국인들이 밑에서 이렇게 잘 담아간다라는 거는 코스닥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도 관망. 옵션 동향도 관망, 다 관망이에요. 코스피 쪽은 코스피 주식, 선물, 옵션 다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늘은 코스닥 중심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 9월부터만 볼게요. 9월부터 보면은 뭐 맨날 뭐 여름 되면은 원래 기관이 먼저 매도한 다음에 외국인이 따라서 매도를 한 건데 또 환율도 1200원 위에 있을 때 매도를 한 건데 자 9월부터 보면은 매수 매도 하면서 약간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9월에는. 그러다가 10월 들어서서 10월 7, 8일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7일, 8일 이 이틀 동안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여러분이 보셔도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 코스닥은요. 1000억만 넘어가도 와 대박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코스닥에다가 뭐 단 하루에 1000억씩 베팅 안 해요. 코스피에서 1000억이면 작은 금액인데 코스닥 10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틀 만에 3000억을 매수했어요. 8일은 2300억 매수했으니까 3000억 이상을 매수했다.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순수하게 순매수가 됐건 순수한 매수가 됐건 쇼커버링이 됐건 다 좋다. 그렇잖아요. 공매도 쳤던 거 환매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하락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라는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요건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10일, 11일 날 요렇게 한 1000억 좀 넘게 1300억 정도 13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 소폭 매수를 했죠. 그러면 요것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9월부터 잘 보면은 매도 우위였던 게 이제 은근슬쩍 매수 우위로 돌아섰죠. 외국인 코스닥 매매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양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한숨 돌리고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요 구간.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봐드리면은 오늘 이렇게 전환이 좀 늦네요 화면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630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지해주면서 21선 위에 올라타 있고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좋아지고 차트 좋아지고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대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승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은. 그리고 주도 상승장에서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테마주 그래요. 테마주 재미는 있죠. 근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주도주는 안정적으로 상승 쪽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승장이 아닐 때는 저도 테마주랑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8월부터는 테마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 안 드리죠. 주도주 쪽을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도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보고 갈게요. 5만원 어저께 넘어갔는데 오늘도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21선이랑 이격이 있어서 약간 쉬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걸쳐 서시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쉬더라도 한 차례 위쪽으로 강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모양이 나오면은 쉬어가면서 이제 21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이 나오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데 요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크게 무작정 달리기도 뭐 쉽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5만 원 맞고 밀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5만 원 중요한 구간이다. 250만 원 과거에 250만 원 구간이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다. 물려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를 매매하시면 된다. SK하이닉스는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먼저 가고 사실 하이닉스가 먼저 돌파를 했죠. 돌파는. 그리고 나서 쉬는 기간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있고 요 구간 다시 한번 넘어가 준다면 82,000 넘어서 달려준다면은 하이닉스는 9만원대 뭐 어렵지 않고 단위가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저 5만원에 있어서 매물대 많고 부담이 된다. 하이닉스를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공개는 못 해드리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자 18만원 위쪽 잘 유지해주고 있어서 안심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꾸 18만원을 두들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도 21선이 거의 올라오니까 이제 17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7만원 중반대 정도 됩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18만원 부분까지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힘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8만원 전후에서 헤매지 말고 얘도 위쪽으로 18만 뭐 한 뭐 6, 7천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눌리는 게 기분은 더 좋다.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원 유지만 해주면은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을 다 오픈을 못 해드리는 건 당연히 저희 그 유료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다 오픈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팁을 좀 얻어가실 수는 있겠죠. 지난번 강연 때 종목들 좋은 거 많이 받아가셔서 그때 이후로 뭐 최대 50% 이상 상승한 종목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번 강연에도 어느 정도 팁은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헬릭 스미스가 이슈가 좀 있었는데 헬릭 스미스가 이슈가 있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려가지고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시간 봐가지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연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회 말고도 종목 진단 신청도 있으니까 본문 내용 보셔도 되고 저 강연회 공지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